자, 우리 수업을 진행할 텐데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한마디로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모델링 중에 컨셉츄얼 데이터 모델링을 볼 거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ERD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혹은 ERD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DB 설계, ERD를 배우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빅데이터는 들어봤어도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모든 서비스에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즘에는 전원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DB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볼게요.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 버스 카드를 띡 하고 타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를 하나 사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도 할 거고 그리고 짬짬이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DB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DB와 연동이 돼 있지 않은 서비스를 알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 모든 서비스에 DB가 필요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텀 주제를 잡을 때 DB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다 DB를 들이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DB가 필요한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요 중에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있고 자, 어떤 게 아닌지 한번 여러분 지금 뭐 답을 남겨줘도 좋고요. 아니면 듣다가 알면 남겨줘도 되겠습니다. DB가 불필요할 것 같은 거. 첫 번째, 온라인 뱅킹. 자,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뱅킹을 하잖아요. 여기에 DB가 필요할까 안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호텔 뭐 객실의 예약 뭐 아고다라든지 뭐 호텔닷컴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그리고 신호등이 이제 뭐 빨강, 초록, 화살표, 주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황색이 켜지고 그 다음에 파랑이 들어오고 뭐 그 다음에 뭐 화살표가 오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가 켜져 있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켜지는지 알 테니까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온라인 쇼핑몰 너무너무 많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예전에 샀던 걸 보려고 갔더니 다 날아가 버렸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DB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 뭐 제 방에도 있고 강의실에도 있는데 비밀번호가 1234 그러면 그거와 딱 맞는 걸 눌러야 띠 하고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삐비 하고 경고가 나잖아요. 그러려면 비밀번호가 뭐였다라는 거를 얘가 알고 있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DB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 이 중에 DB가 필요 없는 건 몇 번일까요? 자, 채팅창에 해보세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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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3번, 5번, 네, 이렇게 나오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정답을 둘 다 맞춰줬고요. 정답이 두 개인데 3번하고 5번이고요. 3번하고 5번이고 그 중에 5번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을 하면 시스템이 뭐 컴퓨터가 혹은 기계 장치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항상 DB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요 그림을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건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칩이 있어요. 반도체 칩이 있으면 여기 전선을 막 이렇게 다리에다가 이렇게 이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회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보이나요, 형규군? 예,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맞췄던 거군요.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해서
자, 3번과 5번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반도체 칩이 있으면 다리다리에 선을 연결해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적합하고 한번 값을 저장하고 값이 바뀌면 회로를 다시 이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일어날 때는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주로 여기 값을 저장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컴퓨터 딱 처음에 키면은 띠디 하면서 뭐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어떤 걸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면 변수를 선언하기도 하고 뭐 배열을 선언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뭐 int a는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라는 변수에다 3이라는 값을 저장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값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써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장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자, 데이터에 저장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여기 밑에 대용량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대용량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자, 여러 명 사용자들. 그리고 한번 저장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조회가 일어나는, 자, 보면은 잦은 변경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회로를 이용하거나 변수를 이용하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혼자 사는 집에서 양말을 7켤레를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는데 빨래를 하고 서랍에 넣을 때 이거를 차곡차곡 넣어야 될지 아니면 대충 넣어도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 혼자 사는 거고 양말이 7켤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마르면 넣고 나중에 찾을 때 빨간 양말 보이고 파란 양말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0명이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100명이 각자 쓰는 양말들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걔네들을 빨래가 마르고 나서 아무 서랍에나 다 같이 집어넣어 놓으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자기의 줄무늬 양말을 찾으려고 하면 다 뒤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서랍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홍길동은 맨 왼쪽 칸, 뭐 강감찬은 위에서 두 번째 칸,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말을 넣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양말이 많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갈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중에, 시스템 중에 데이터 양이 많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DB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면 신호등의 램프 제어, 이거 뭐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데이터 많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로로 그냥 끝내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식 개폐 장치, 여러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버튼을 누르겠어요. 버튼 하나를 막 여러 사람이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단순하게 회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B 시스템의 특성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일단 이해를 하고 DBMS가 뭔지를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부터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요거는 그냥 흘려 지나가도 되겠어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망형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오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릴레이셔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테이블을 의미해요. 우리는 엑셀에 있는 표를 하나 보고 하나의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 수학자들은 테이블을 보고 테이블이라고 안 하고 릴레이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션들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깔아두도록 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로 와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끼리의 관계를 모아놓은 것인데, 자,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끼리의 관계를 모아놓은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테이블 및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테이블 및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요 이그젬플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 텐데, 요 다음 페이지 이그젬플은 여러분이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 한번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자, 보면 과목이라는 코스라는 테이블과 섹션이라는 테이블과 스튜던트라는 테이블과 그레이드 레포트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4개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옛날 수학자들은 4개의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스 넘버와 여기서 말하는 코스 넘버 간에 지난주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섹션 아이디를 또 연결을 한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학번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테이블 간에 서로 선이 그어져 있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수학자들은 릴레이션이 4개가 있고 이 릴레이션 4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테이블 혹은 릴레이션 똑같은 용어로 쓸게요. 테이블들이 있고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집합,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집합, 릴레이션과 릴레이션들의 집합, 관계의 집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도 질문이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 수시로 남겨주면 되겠는데, 제가 왜 비공개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비공개로 누가 남기면 제가 모두에게 하기 위해서 또 뭘 막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모두에게 채팅을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보낼 때도 모두에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DB라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테이블과 테이블의 집합인데 그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스토어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과 테이블의 집합, 값들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총 테이블의 개수가 4개이고 테이블의 이름은 스튜던트인데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의 사이즈가 얼마이고, 이런 그 테이블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여기 어디엔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수강 신청 데이터라고 그러면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조회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을 쿡 클릭하면 장바구니에도 담아야 될 거고요. 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할 때 쓰는 약속된 랭귀지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약속된 랭귀지를 SQL이라고 하고요.
SQL을 사용해서 쿼리를 작성한다. 쿼리라는 거는 요청사항, 질의사항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DB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쿼리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쿼리를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3학년 전공 과목 중에서 아직 수강 신청이 끝나지 않은 과목들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남기게 되고요. 그러면 DB로부터 그런 쿼리에 해당되는 답을 뽑아내기 위한 복잡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DBMS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용자가 쿼리를 던지면 그 쿼리를 해석해서 DB에 가서 값을 가져와서 다시 사용자에게 뿌려주는 게 DBMS고요. DBMS의 종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건 혹시 여러분 DBMS 이름 중에 아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배경 지식을 볼까요? DBMS의 이름 또는 DBMS를 만드는 회사 이름. IBM. 아, 훌륭합니다. 네, IBM. 제일 보급이 많이 된 거는 오라클이죠. 네, 오라클이고 IBM도 뭐 DB2라는 DBMS가 있고요. 자, 오라클에서 만든 오라클. 그리고 IBM에서 만든 뭐 DB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SQL.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대용량 버전이 아니고 좀 라이트한 버전으로 만든 게 MS 액세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MS SQL이나 MS 액세스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돈 주고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DBMS라고 하고요. 그 DBMS를 설치를 하면 여러분은 쿼리를 작성해서 DBMS에 던지면 DBMS가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까 여기 방문했던 페이지고 여기에서 다시 보면은 이런 쿼리들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과목을 하나라도 수강한 학생, 요게 지난주에 했던 이그젬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는 쿼리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값을 찾아내는 쿼리가 대부분이고, 혹은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섹션 번호 135번을 스튜던트 8번이 들었는데 A 학점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재수강이었어요. 그럼 재수강은 A 학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로 바꿔라 그러면은 요 값을 B로 바꾸는 이런 수정하는 쿼리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테이블에서 보면 요 테이블의 이름과 컬럼, 필드라고도 할 거고 나중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건데, 테이블의 이름과 컬럼의 이름, 여기도 테이블의 이름과 컬럼의 이름, 그리고 요 컬럼과 요 컬럼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를 적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방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테이블 이름, 테이블에 있는 속성, 즉 컬럼 이름, 그리고 컬럼과 컬럼 간의 관계, 그리고 컬럼이 어떤 데이터로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스키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뒷페이지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스키마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의 껍데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껍데기라고 하면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니까 틀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틀에다가 데이터를 채워 넣게 되잖아요. 콜스에는 4개를 채워 넣고요. 섹션에는 6개를 채워 놨잖아요. 이렇게 스키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라는 구조와 그 안에 값이 들어있는 인스턴스로 나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정의를 살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스키마와 인스턴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면 스키마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은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처럼 지금 요 구조와 이런 걸 스키마라고 하고 이 스키마를 만드는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한번 설계를 하고 나면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아요. 우리 종합정보 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구조를 바꾸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한번 만들고 나면 웬만해선 변경하지 않아요.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이게 뭐 기사시험이나 어떤 자격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스키마가 뭐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스턴스라고도 부르고요. 어커런스라고도 부르고요. 스냅샷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은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DB 시스템의 사용자로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뭐 쇼핑몰의 사용자, 수강 신청 시스템의 사용자,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일은 전부 다 인스턴스에 대한 일들인 거예요. 내 데이터를 집어넣고 내 데이터를 뺐고 내 데이터를 조회해봤고 여러분은 스키마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또는 관리자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배우는 게 목적이고 어느 정도 스키마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QL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부르는데요. 자,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에서 SQL이라고 하고요. 아주 옛날 분들과 현업에 계신 일부 분들은 요거를 SQL이라고 쓰고 읽을 때 SQL이라고 읽어요. SQL이라고 읽어요. SQL 하면 4글자니까 읽기 어렵잖아요. SQL 하면 2글자잖아요. 그래서 SEQUEL 이렇게 해서 SQL이라고 읽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현업에 갔는데 뭐 SQL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SQL은 안 배우고 SQL만 배웠는데요. 그러면 막 비웃고 그걸 즐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SQL이 SQL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SQL의 종류에는 DML과 DDL과 DCL과 TCL이 있는데 예전에는 DCL과 TCL을 하나로 합쳐서 배웠는데 요즘에는 DCL, TCL을 따로 떨어뜨려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DCL, TCL은 안 배울 거니까 여러분은 DML과 DDL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QL 언어에는 SQL 안에는 DML, DDL, DCL, TCL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언어에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눈 게 아니고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에는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언어에는 한국어라는 언어, 영어라는 언어, 일본어라는 언어 이게 아니고요. 영어를 배우려면 그 안에 있는 명사라는 품사, 동사라는 품사, 부사라는 품사가 그걸 다 알아야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QL을 구성하는 문법 중에 DML에 대한 문법, DDL에 대한 문법이 있는데 DDL에 대한 문법은 우리가 데이터 정의어라고 얘기를 하고 스키마를 기술하기 위한 문법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SQL에서 DDL에 해당되는 문법은 create table, 테이블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alter table, 테이블 변경하라는 거고 drop table, 테이블 날리라는 거고 이런 것들. 자, 스키마에 대한 것들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거, 제일 많이가 한 98%? 그러니까 요 지금 DDL과 DML만 이번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DML이 한 98%라고 보면 되는데 DML은 인스턴스에 대한 거예요. 인스턴스에 대한 거고 인스턴스 그 아까 그 데이터 레코드 값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값을 만들어서 넣어 보고요. 그리고 값을 변경도 해 보고요. 그리고 값을 조회도 해볼 거고 그리고 값을 지우는 것도 해볼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그리고 조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DML의 가장 대표적인 연산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네모랑 동그라미로 나누는 거는 만약에 DML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나눠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의 조회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한 번 하건 10번 하건 100번 하건 테이블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데이터의 값을 쓱 쳐다만 봤는데 값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거는 인스턴스에 즉 스냅샷의 어커런스에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값이 바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연산들을 수행하면 인스턴스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붙이면 얘네는 그대로 조회 쿼리예요. 얘네는 조회 쿼리라고 하고요. 얘네는 삽입, 삭제, 갱신을 합쳐서 갱신 쿼리라고 불러요. 자, 왼쪽은 조회, 그냥 조회 쿼리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삽입, 삭제, 갱신을 합쳐서 갱신이라고 부르고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합쳐서 업데이트라고 부르고 갱신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영정보 학부 안에 경영정보 전공이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얘네를 액세스에서만 쓰는 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액세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조회 쿼리라고 안 하고 선택 쿼리라고 불러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액세스에서만 쓰는 용어고요. 그리고 갱신 쿼리라고 안 하고 얘네를 실행 쿼리라고 불러요. 자, 선택 쿼리, 실행 쿼리. 요거는 액세스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독립실행형과 내장형 요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냥 휙 지나가면 되겠는데 간단히만 말하면 SQL문을 우리 뭐 직접 SQL만 DB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 안에 심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지 JSP라든지 자바라든지 뭐 어떤 여러분이 앱을 만들든지 웹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랭귀지를 막 쓰잖아요. 그 안에 SQL문을 심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밖에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호스트 랭귀지라고 하고요. 그 안에 우리가 SQL문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구사하면서 그 안에 SQL문을 쓰게 될 거고 우리 이번 학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랭귀지 딴 거 안 쓰고 SQL만 직접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제가 힘드니까 한 1분 동안만 좀 쉴게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캠 안 켠 학생들 좀 캠 좀 켜주세요. 자, 캠 다 켜주세요. 네. 캠 켜고 딴짓 해도 되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 계속 그 얼굴 안 보여주다 나중에 만나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 지금 좀 연습을 해야죠. 자, 질문 혹시 없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요 슬라이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슬라이드고요. 요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프로세스고, 미니월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미니월드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DB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모든 일들을 DB로 나타낼 수는 없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만 DB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학교에 자, 잠시만. 자, 우리 학교에 장학금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쳐봐요. 장학금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의 학적 정보, 신상 정보, 수강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이 학생이 차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차량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야 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안에 어디엔가는 주차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을 건데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장학금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이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와 관계가 없으면 과감하게 쳐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abstraction. 추상화, abstraction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걸 제가 그 펜이 있었는데 펜이 어제 망가져서 글씨를 잘 이렇게 못 쓰는 거를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전 찾아서 보시고요. abstraction의 기본은 뭐냐 하면 덜 중요한 거를 생략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게 abstraction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장문의 글을 쓴 다음에 걔네를 요약하면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장문의 글들 중에 덜 중요한 걸 날려버리면 그게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니월드라는 거는 실생활 중에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심이 없는 부분을 빼낸 거를 미니월드라고 부르요. 자, 이 미니월드에 대해서 만약에 병원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DB 설계자라면 병원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를 테니까 그쪽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혹은 뭐 의사 하나가 환자를 하루에 몇 명을 보나요? 처방을 하려면 의사가 하나요? 뭐 약사가 하나요? 등등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그거를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 requirement analysis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requirement analysis라고 부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인터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업무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세 가지 단계의 설계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네 가지라고 할 때는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 쭉쭉쭉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4단계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면 되겠고요. 3단계를 얘기해라 그러면 위에 거 빼고 아래 거 3개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개념적 설계, 컨셉추얼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논리적 설계, 로지컬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물리적 설계,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우리 요 위에 거 두 개만 볼 거고 아래 거는 우리 안 배우는 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위에서 요구사항 분석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연어로 막 써있게 돼요. 의사는 어쩌고 저쩌고 환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있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컴퓨터로 변환하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기 직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해하기 더 쉬운 공통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트리로 표현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혹은 막 이렇게 네트워크로 표현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형에서는 네모와 다이아몬드와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한 게 뭐냐면 글씨로 써 있는 거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더 간략화한 것 이런 걸 우리가 개념적 설계라고 하고 개념적 설계를 할 때 아까 여러 가지 방식 보여줬잖아요. 트리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었잖아요. 개념적 설계 중에 제일 유명한 모델이 이 모델의 이름이 ER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모와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는 모델이 ER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ER 모델의 규칙에 따라서 그린 요 그림을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ERD라고 부릅니다. 자, ER 모델의 규칙에 따라서 그린 그림을 ERD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사람끼리는 이해가 되는데 얘를 컴퓨터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계스럽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로지컬 디자인이라고 하고 이 로지컬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렇게 테이블로 만들고 테이블끼리 연결하는 요렇게 만드는 거를 로지컬 모델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 녀석의 이름을 릴레이셔널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테이블부터 우리 보여줬잖아요. 테이블 보고 뭐 브라운이 어쩌고 스미스가 어쩌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봤던 그 테이블이 사실은 로지컬 디자인의 결과인 릴레이셔널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컨셉츄얼 디자인이라는 거를 수행해서 ER 모델링을 뽑아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 추가해서 피지컬 디자인, 물리적 디자인은 뭐냐면 실제로 DB에 저장할 때 얘를 몇 바이트로 표현을 할 거고 우리는 지금 안 배울 거지만 인덱스를 어떻게 걸 거고 테이블을 한 곳에 저장할 건지 서울과 부산에 나누어서 저장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피지컬 디자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셉츄얼 디자인에서 ER 모델을 만들고요. 컨셉츄얼 디자인에서 ER 모델을 만드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로지컬 디자인에서 테이블 만드는 걸 배울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만든 테이블을 갖고 그때부터는 액세스 실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 유의해야 할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학교니까 아카데믹 버전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무에서는 얘네를 구분을 안 해요. 컨셉츄얼 디자인과 로지컬 디자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ER 모델을 만들어요. 근데 얘네가 만든 ER 모델이 실무에서 만든 ER 모델은 이거 좀 더 헷갈리니까 하지 맙시다. 아무튼 실무에서 만든
실무에서 모델링을 할 때는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를 같이 합쳐서 하고 그거를 ER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우리 2학기 때는 SQLD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거고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아카데믹 버전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개념적 모델링과 로지컬 모델링을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 반응을 못 보니까 빠른지 아닌지 주영량 어때요?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느린가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소리,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 모양으로 보아 빠르다라고 한 걸로 적당하다고 한 걸로 짐작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ER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얘를 엔터티라고 불러요. 자, 여기 엔터티 있죠. 그리고 얘도 엔터티예요. 즉 네모로 그려진 게 엔터티예요. 그리고 수강으로 그려진 게 R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엔터티, 객체를 뽑아내는 법, 관계를 뽑아내는 법, 속성을 뽑아내는 법을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박사학위 논문 주제, 박사학위를 데이터 모델링으로 했고요. 제 논문 주제가 엔터티 찾아내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7년 동안 했는데 7년 동안 공부해서 쓴 논문이 엔터티 찾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하자면 끝도 없고 더더군다나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틀린 거는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고 저건 저렇게 봐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의 감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병원 관리 시스템이 있다라고 할 때 병원 관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팅창에 막 써보세요. 좀 뭐 틀리는 것도 좀 있어줬으면 좋겠고 진단, 네, 쭉쭉 써보세요. 진단, 네. 한 20개. 환자 목록, 환자 정보, 병명, 네. 몇 개만 더 할까요? 환자 정보, 진료 기록, 의료기기,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위에서부터 쭉 답만 얘기해 볼게요. 진단은 엔터티가 될 수도 있고 릴레이션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 목록, 환자 정보 다 비슷한 거니까 환자는 누가 봐도 엔터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병명은 속성이 될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진료 기록, 이건 진료라고 보게 되면 얘는 아까 진단이랑 비슷하죠. 엔터티가 될 수도 있고 릴레이션십이 될 수도 있고 환자들의 상태 요거는 속성이 될 거고 의료기기 엔터티가 될 거고 과명 요거는 속성이 될 거고 의사 아까 했나요? 의사는 개체 엔터티가 될 거고 과거 병력 요것도 엔터티가 될 것 같고 처방 요것도 엔터티가 될 수도 있고 릴레이션십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만큼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터티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올 텐데 그거를 보면은 엄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실세계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하나의 정보 단위이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건 당연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 환자, 의사, 의료기기 얘기했지만 학생 보이죠? 자동차 보이고 강의실 보여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객체도 포함한다. 아까 그 굉장히 좋은 답들이 나온 거예요. 진단도 얘기했었고 진료도 얘기했었고 처방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진료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직업,
교과목 이런 것들이 다 개체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우리는 뭐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설계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있는 가장 좀 중요한 묶음,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엔터티라고 보면 되겠고 잠시 뒤에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면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 관계라는 거는 개체들 사이의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제가 개체를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이 있겠죠. 또 교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수도 있겠죠. 교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엔터티와 엔터티를 뽑아놓고 나면 엔터티들 간에는 서로 연결이 돼 있게 됩니다.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냐면 학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거고요. 교수는 교과목을 강의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엔터티와 엔터티 간에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엔터티가 혼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엔터티는 우리가 아일랜드, 그러니까 섬, 아일랜드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이솔레이티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모든 엔터티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엔터티를 찾아내고요. 걔네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연결을 하는 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ER 모델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개체 또는 관계의 본질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다분히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